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의 경험들이 마치 그냥 흩어져 있는 점들처럼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느껴질 때요. 오늘은 바로 그 점들을 어떻게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을 수 있을지 아주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가끔씩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겪어온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다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질문이요. 어쩌면 우리가 무작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연결점들이었다면 어떨까요? 자,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점들을 연결하기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때때로 느끼는 바로 그 파편화된 인생 이야기에 대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어제 내가 했던 일, 또 오늘 내가 마주한 이 어려움,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내일의 꿈까지. 이 모든 게 꼭 제각각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상자에서 꺼낸 퍼즐 조각들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경험도 결코 혼자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내가 뭘 배웠는지, 심지어 어제 뭘 겪었는지, 그리고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 모든 흩어진 점들을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 중심 연결고리, 그건 과연 뭘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런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 그 깊이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랑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흥미로운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사랑과 좋아함의 차이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때로는 좀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아한다는 건요, 나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 하나하나,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즐기고 아낀다는 훨씬 더 개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사랑받는다는 걸 넘어서요, 나의 모든 면면을 좋아함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나 스스로는 에이, 이건 별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소한 습관이나 모습까지도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당신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깊고도 세밀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과연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뭘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친구입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전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어내는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신의 본질, 그냥 선물처럼 주어진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치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 같은 것에 묶여있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거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선물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 상처랑 내 인생의 그 깨진 조각들은 그럼 어떡하죠? 라고요. 놀랍게도 여기서는요, 그걸 결점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아주 귀한 재료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아픈 조각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오히려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멋진 걸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연결의 직소 퍼즐입니다. 만약 내 정체성이 선물이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커다란 퍼즐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의 관계를 직소 퍼즐에 비유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퍼즐 조각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내 파트너가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 둘을 딱 맞춰줄 때 비로소 더 큰 그림이 완성되고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퍼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냥 1대1 관계를 넘어서 가족으로 또 세대를 아우르면서 점점 더 거대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럼 5번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다시 쓰기. 이 모든 연결들이 결국 우리 인생의 서사, 즉 스토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와 실수로 가득해서 자꾸만 숨기고 싶어지는 낡은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아팠던 조각들마저도 결국엔 이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완전히 새롭게 쓰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아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더 큰 존재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는 희망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책을 써서 서점에 딱 내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누가 그 책을 가장 먼저 살까요? 정답은 바로 아버지라고 합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의 책을 가장 먼저 사려고 하실까요? 바로 그 이야기 속에 그분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6번째 주제, 조인시한 폭탄.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모든 점들이 연결된 삶이 만들어내는 그 최종적인 영향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보통 시한폭탄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그렇죠. 뭔가 파괴적이고 두렵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 개념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뻥 하고 터져서 사람들을 겁주고 쫓아내는 그런 폭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폭발해서 사람들을 자석처럼 막 끌어당기는 그런 좋은 시한폭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차서 그야말로 폭발할 때 그 엄청난 에너지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될 거라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과연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나요?